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촌파고다 어건의 종결토익 제2미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8월 15일 정기토익을 대비해서 적중특강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또 시험에서도 가끔 출연을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거나 또는 오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파고다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 문제 다운을 받으셔서 문제를 다 풀어보신 후에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 봤을 때 여러분의 오답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여러분 A, B, C, D 보기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보기가 다 챌린지로 똑같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해석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봤자 어차피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리를 보고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를 봤을 때 여기 소유격이 보이고 여기 패스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형용사가 안 되는 것들을 제낀 다음에 형용사가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분사라는 개념이 있죠. 분사는 동사를 ing를 붙이거나 pp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게 분사라고 하는데요. 분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명사랑의 관계를 따지죠. 그래서 명사가 능동적으로 하면 ing고 만약에 명사가 수동이고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뒤에다가 pp 분사를 붙이자.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패스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챌린징일까? 챌린지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분사가 아예 일반 형용사처럼 굳어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분사들이 나왔을 때는 막 복잡하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얘가 나오면 ing야, 바로 얘가 나오면 pp야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선 정답이 챌린징, 어려운, 힘든, 까다로움을 가진 B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형용사로 굳어진 분사들을 몇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를 잘 캡처를 해두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omising이라는 거나 demanding, 힘든 또는 leading이라거나 missing 이거를 절대 계산해서 뭐 러게지가 사람이 아니니까 missed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missing은 missing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특히 remaining 이것도 잘 나오죠. 그리고 surrounding 이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숙련된 이거 있죠. 직원이거나 뭐 employee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을 붙여서 이게 노련한 이런 뜻으로 바뀐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명한 저명한, 그 다음에 상세한,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애들은 시험에서 정말 빈출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고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ing야, 무조건 pp야 요 자체를 여러분이 하나의 형용사로 인지를 하고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문제는 챌린징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제가 역시 분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은요. 일단 우리가 문장이 이렇게 접속사가 있고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주어가 만약에 똑같습니다. 그럼 굳이 두 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을 하고 이 동사가 능동적이면 ing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수동일 때도 무조건 ing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ing로 쓴 다음에 여기 동사의 pp 네, 이런 형태를 쓰는 거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when이 원래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뒤에 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랑 동사가 와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지금 뒤를 봤더니 아무데도 지금 여기 스탠드부터는 다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이 한 칸에 주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A, B, C도 봤더니 지금 다 동사가 뭔가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 주어 동사 문장이 줄어들어서 우리는 분사 형태로 나왔겠구나. 이렇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정석으로 풀게 되면 일단 이렇게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어가 뭔지를 찾아서 아까처럼 얘가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면 ing고 얘가 수동으로 당하면 pp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진짜 주어를 찾아봤더니 이 주절에서 make s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명령문이죠. 여러분 명령문의 주어는 어떤 거냐면 yo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you가 일단은 명령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너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가 세팅하는 게 맞는 거지 너가 세팅을 당하는 건 아니겠죠. 해석도 그렇고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능동이야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능동태야. When setting up, 너가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비번이다.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이게 정석으로 푸는 거고 제가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시험에서 이렇게 접속사를 주고 난 다음에 빈칸을 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잘 나오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챙겨보시면 이렇게 after, before이랑 when이랑 while이랑 있죠. 이런 애들은 전에, 후에,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인데 이 애들은 원래 뒤에는 ing, pp 두 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이 토익에서 나오면 ing랑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after consuming, 이렇게 consulting. 요 뒤에서 ing입니까, pp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consulting 한 다음에 이렇게 쉽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fter이랑 before가 나오면 ing, when, while도 ing, while, ing 이런 식으로 잘 구성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when은 조금 조심을 하실 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when 같은 경우는 pp도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나머지 애들은 ing랑 잘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if가 있죠. 만약에. 그 다음에 once라는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 unless라는 as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런 애들은 주로 뭐랑 붙냐면 pp 분사랑 이렇게 잘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면 바로 pp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다시 문제로 돌아왔을 때 when이 있었으니까 두 개 다 ing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분사구문 만드는 걸 봤을 때 이 접속사랑 동사가 이렇게 바뀔 때 동사 ing랑 그다음에 수동태로 냈을 때는 비동사가 ing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빙이라는 게 생략이 잘 됩니다. 따라서 이 수동분사는 어떻게 해요? 동사의 pp만 남는 약간 이런 형태로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eing set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being이 생략이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pp 분사만 남게 된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들을 좀 외워주세요. after이랑 before는 보통 ing, when, while도 ing.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를 찾는 거지만 분사를 찾으라고 했을 때 요 ing 분사랑 잘 붙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if나 once나 as나 unless는 pp랑 잘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unless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원래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랑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unless otherwise pp 요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구문도 조금만 조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별도로 뭐뭐 달리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별도로 공지되지 않으면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면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unless, otherwise, pp 이런 구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접속사들을 정리를 해주는 걸로 2번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나왔을 때 약간 좀 헷갈리거나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몇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3번의 ABCD를 보시면 이렇게 since랑 given은 upon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을 보이죠. 근데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문제가 나오면 해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해서 그게 쉽게 더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는 오히려 해석을 하면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구조를 봤을 때 더 빨리 풀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 popularity를 보잖아요. 그러면 해석으로 가면 인기 때문에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인기에 관하여 이건 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뭐였지? 인기를 고려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인기 하자마자 약간 조금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since나 기분을 추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잠깐 혼동을 하면 since가 때문에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등록해야 돼. 그래서 그냥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since를 바로 찍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가 뒤에 있는 수식어기로 제끼면 popularity라는 명사만 남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여기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since를 따져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 기분과 since가 있죠. 두 개 다 해석상 말이 될 것 같지만 since 조심하세요. since는 접속사일 때만 때문에란 뜻이 있습니다. 접속사가 뭐예요? 뒤에 바로 주어랑 동사가 나왔을 케이스라는 거죠. 바로 이때만 때문에 뜻이 있고 전치사는 때문에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일 때는 그냥 이래로 요 정도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popularity라는 명사만 나왔을 때는 since를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since가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개를 제꼈기 때문에 정답은 기분이 되는 거고요.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학생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분은 무엇을 고려하면 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considering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뜻이고요. 기분은 대부분은 전치사로 쓰이지만 이렇게 that을 붙여서 접속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서 이것을 고려하면 그래서 인기를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빨리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문맥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C번 기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분 since 지금 꼭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전치사 접속사 부사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A, B, C, D가 이렇게 있었을 때 following, because, moreover, except 들어가죠. 그러면 다 또 뜻이 다르기 때문에 또다시 해석으로 접근을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기를 이렇게 보시면 보기가 전치사랑 접속사랑 부사랑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왜 섞어놨겠어요? 접속사 문제면 그냥 해석이면 다 접속사를 많이 줬을 텐데 이 얘기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구조를 볼 수 있으면 더 빨리 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식어구를 제껴주면 completion, 요거 명사만 남겠죠? 그러면 이 밑줄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건 뭐죠? 접속사가 아니라 역시 전치사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B, C, D의 품사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면 자, 첫 번째 following 있죠? 이게 물론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될 수 있는데 여기 following 보면 이 전치사로 쓰였을 때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후에라는 전치사의 뜻이 있죠. 그래서 특정 결과에 따라 이것의 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cause 알다시피 접속사죠. 때문에고요. moreover 이게 바로 접속 부사인 거죠. 이거는 그냥 뜻만 연결을 해주는 거지 원래 얘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에서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문장 자체를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문장에 하나를 쓰는 게 원래 맞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지금 명사기 때문에 어차피 부사 자리는 안 되고 연결 기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제끼셔야 됩니다. except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죠. 특별히 전치사일 때는 이렇게 for를 쓰기도 하고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접속사일 때도 that을 쓰기도 하고 생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completion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완성된 후에 직원들이 paid 어떻게 해요? vacation을 받았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 following 이렇게 여러분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llowing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고요. following과 더불어서 비슷한 또 친구 하나가 있죠. following과 prior to입니다. following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치사로 후에, after 요거랑 잠깐 비슷한 뜻이고요. prior to는 전에, 이전에, before 요거랑 같이 가는 뜻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 보이시죠? scheduled and departure time 전에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얘가 전치사로 한꺼번에 쓰일 수 있다는 거 얘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오히려 구조를 보고서 4개가 똑같기 때문에 급하게 찍을 때 실수할 수 있는 문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동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있고 전치사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구는 무조건 수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동사 뒤에는 우리가 뭐가 와야 돼요? 보충해주는 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용사 보어랑 명사 보어가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리로만 찾게 되면 이 중에서 형용사가 뭐지? 명사는 아닌 것 같고 직원들이 overwhelm은 아니니까 형용사가 뭘까? 이렇게 보다가 이건가? 라고 이렇게 찍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요거는 조심을 하실 게 이 빈칸 뒤에 보어 자리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특별히 비동사 뒤에는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해서 이 주어랑의 직접적인 관련을 찾는 이 보어가 바로 주격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자리가 형용사면 이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게 명사면 주어랑 동격인 게 바로 이 명사보어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뒤에 보면 전치사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전치사구도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보충해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보시면 직원들이 그냥 말 그대로 명사야. 이건 당연히 답이 아니고 직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in favor로 보니까 뒤에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상태야. 이렇게. 이 전치사구가 어떻게 해요? 앞에 직원이라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치사구로 나왔지만 얘가 어떻게 해요? 보충해주는 말로 쓰이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충해주는 말이 in favor of이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밑줄은 뭐겠습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자리야? 여기 부사 자리로 이렇게 와야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D번의 이 부사 ly를 가진 D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넘어가시면 우리가 전치사구 앞에 자주 쓸 수 있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largely거나 primary거나 main이거나 이렇게 주로 시리즈. 주로 뭐 때문이다. 주로 이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특별히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include가 포함이기 때문에 exclude는 기본적으로 배제, 베타가 원래 기본입니다. 그래서 베타적으로이기 때문에 얘는 오직, 오로지 얘네만 생각해. 뭐 only랑 바꿀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즉시에서 promptly 특히 이런 애들은 시간 앞에서 딱 몇 시야? 즉시 뭐 8시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시간 앞에서 이런 부사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especially 특히 이런 애들이 전치사구 앞에서 전치사구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조심해 주시고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체가 주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보어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6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도 여러분이 이 수일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어려워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ABCD 보기를 먼저 보시면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고 전부고 every고 모든이고 each는 각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기만 봐서는 해석을 어떤 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혀 해석 문제가 아니겠죠. 이 문제는 당연히 수일치의 문제고 여러분은 수일치이기 때문에 주어랑 뭘 따지셔야 돼요? 이 동사랑의 일치 있죠. 요거를 따지는 게 일단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most나 all이나 해석상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most나 all이나 some이나 any나 요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하죠. 이것의 일부분, 이것의 전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of 더 또는 소유격이 붙은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올 때 조금 복잡해 보이죠? 단수 명사면 단수, 복수면 복수, 불가사니면 단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participants잖아요. 그러면 참가자입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겠죠? 그래서 participants라고 이렇게 s가 붙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참가자들이 여러 명 있었을 때 이들의 대부분이야, 이들의 전부야라고 하면 이들의 대부분이면 어차피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갑니까? 같이 셀 수 있는 복수명사 처리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money라고 했습니다. 돈이에요. 돈은 여러분 셀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돈이면 이것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셀 수 없는 것의 부분이라도 어차피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이 명사에 따라서 동사를 일치시키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명사면 단수동사, 복수면 여기에 맞게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사명사면 당연히 단수동사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most거나 all이거나 some, any거나 have, 반이거나 rest거나 또는 숫자가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은 어디다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우리가 동사를 맞추자. 일단 요거를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participants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most도 탈락이고 all도 탈락이고 두 개를 이렇게 탈락을 시키면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단수동사가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에 주어가 단수 명사기 때문에 단수랑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수 주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one, each, either, neither. neither은 여러분 either이랑 같은 겁니다. not이랑 either이랑 합친 게 바로 ei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애들이 나온다. 그러면 of the 소유격 있는 다음에 복수명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단수동사. 왜냐하면 어차피 주어가 이렇게 한 개짜리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단수동사를 쓰는 요 애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every는 모든이라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every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other. 요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요 두 애들은 여러분 형용사만 됩니다. 얘네들은 절대 대명사가 되지 않아요. 형용사만 되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명사를 붙여가지고 나와야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every도 탈락이고 얘는 형용사라 주어 자리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each구나. 왜냐하면 동사가 단수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아까 접속사에서 약간 좀 더 파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접속사 똑같이 A, B, C, D, what, although, that, becaus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막 해석으로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래서 ear and profit이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 보기에서 what이나 대신이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됩니까?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그죠? 예, 대신하 왔는데 뜻이 없는데 무슨 뭐 해석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역시 구조로 보면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다. 예,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구조를 어떻게 쉽게 보냐. 제가 여기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맨 앞에 만약에 빈칸이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보통은 명사절 접속사거나 부사절 접속사일 확률이 크죠. 예.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접속사기 때문에 똑같이 뒤에 문장이 있을 때 자, 이 명사절은 뒤에가 동사가 있고 부사절은 주어동사가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무엇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커마죠. 그죠? 예. 이 커마를 보시고 나서 커마가 있다. 그러면 두 개 문장은 완전히 separate된 분리된 문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커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주어가 되고 이 전체가 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는 명사절 접속사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보시면 커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ill be가 있고 그 다음에 is가 있고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됐죠. 커마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is 앞에까지가 전체 주어로 하는 이거는 명사절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 해석도 자, year and profit shares가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의 반이야. 그 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실망을 시키는 거죠. 실망스러운 뉴스입니다. 전체 스텝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큰 주어가 되는 명사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네, A, B, C, D가 있을 때 이렇게 부사절은 제껴주세요, 여러분. 지금 명사절이기 때문에 일단 although 제끼고, because 제끼고, 이렇게 제끼고 나머지가 명사절 접속사인 what과 that 이 두 개 중에서 골라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hat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요건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that은 어쨌든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거지 얘 자체가 뜻을 가진 애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주어랑 동사랑 뒤에 이런 것이다 라고 비동사 뒤에 보충해주는 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문장을 얘기하는 대시 정답이구나. 네, 이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해석으로 하지 않고 구조로 동사 두 개네, 커마 없네, 이렇게 하면 명사절이네, 근데 뒤에가 완전하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이렇게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네.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또다시 접속사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만 잡아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그럼 every spring semester에서 대학이 어떻게 job fair를 유치를 합니다 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local company가 인터뷰를 한다. 여기 있는 job fair에 관해서
어떻게 얘를 꾸며주는 약간 관계대명사 그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구조부터 다시 보시면 동사가 여기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local company가 interview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동사 두 개 또 구조 잡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역시 접속사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이렇게 제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랑 D가 있었을 때 이제 where이랑 which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관계사를 풀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 앞에가 장소기 때문에 이게 말이 두 개가 된다는 거죠. 장소기 때문에 그 장소 where 이렇게 써도 되고 그 장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막 헷갈리다가 뭘 찍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죠. 관계 부사라고. 관계 부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부사는 뭐랑 뭐랑 합친 거냐면 전치사랑 관계 대명사랑 합친 애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치사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where는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주시면 좀 쉽냐면 이니치 있죠. 이니치. 약간 요 정도로 바꿔주시면 이게 where이랑 약간 쉽게 풀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그냥 which가 들어갑니까? 이니치가 들어갑니까? 요 문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냐면 로컬 컴퍼니가 주어가 나왔습니다. 인터뷰가 동사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을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빈대가 하나도 없죠. 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뭡니까? 주어가 비었으면 주격 관계사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비었으면 목적격 관계사를 쓰는 거고 항상 뒤에가 뭔가가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관계사로 연결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뒤에가 하나라도 빠진 게 없다는 건 얘 자체가 뭔가 연결할 관계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어떻게 전치사 구가 돼야 이 문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게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치사랑 관계사랑 합친 관계 부사가 와야 뒤에를 완전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where 얘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 부사가 되는 where이거나 when이거나 아니면 why거나 how거나 이렇게 부사처럼 생긴 애들은 보통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여러분이 이니치로 바꿔서 이니치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구조로 빵빵 보고도 바로 답을 찍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where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9번과 10번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의 문제는요. 앞에 increase가 보이죠? 부사 자리입니다. 어차피 ly에 끝났기 때문에 다 부사겠죠. 그래서 politely, 네, 예의 바르게, 그다음에 incrementally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증가하여라는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supposedly, 아마도, 아마 약간 요 정도 뜻, easily 바쁘게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incrementally, 요거랑 답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가감소 부사는 시험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린 애들 있죠. 얘들도 여러분이 조금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시리즈, 그 다음에 빠르게 점진적으로 요 애들, 그 다음에 급격하게 두드러지게 이런 애들은 증가하는 애들 있죠. increase거나 decrease거나 또는 자라다, 성장하다, 뭐 감소하다, 후퇴하다 이런 애들과 잘 붙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전반적인 커멘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타내주기를 대절부터 보면 대의가 있습니다. 그럼 걔네가 found 이렇게 돼 있죠. found가 우리가 그냥 찾다라고 하면 이세서 끝날 텐데 뒤에가 A, B, C, D 중에서 뭔가를 하나 붙여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found는 어떻게 합니까?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필요한 오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found는 그냥 찾다가 아니라 걔네가 알게 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고 이렇게 해석이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그것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 모바일에 대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 시대겠죠?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편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보충해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형용사나 명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found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형용사가 보통 잘 나오기 때문에 얘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A번이고요. 시험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필수 5형식 동사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찍어볼게요. 네, keep, consider. consider는 3형식일 때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고려하다인데 5형식일 때는 A를 B라고 간주하다. 여기다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find는 3형식은 찾다겠죠. 근데 이렇게 5형식일 때는 얘를 A를 B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생각해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make, 하게 하다, live, 그다음에 딤도 consider처럼 간주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파트 5 10개 문제를 일단 다 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파트 6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은 항상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서 글의 맥락과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레터 지문을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일단 1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CO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기관인 것 같아요. 얘가 place to 기쁩니다. 왜? 여기 나오는 페스티벌 보이죠? 페스티벌이 열리게 될 것을 이렇게 해서 기쁘다. place to가 뭐뭐 해서 기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겠습니까?를 생각하면 쉽겠죠? 근데 여기는 remember, 기억해서 쉽다, comment해서 쉽다, accept, 받아들여서 이거를 레러로 공지하진 않겠죠.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는 걸 생각하면 레러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announce를 답으로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많은 정말 재미있는 액티비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러이러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방문객들은 어떻게 8불을 일단 입장료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고 우리는 12번을 보기 위해서 이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proceeds가 어떤 뜻이 있냐면 수익금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러면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12번의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 자주 사용될 것입니다. primary,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cooperatively, 협력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entirely, 완전히 전부 다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건 이상하고 cooperate도 약간 될 것 같지만 얘가 나오려면 뭔가 뒤에 협력하는 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랑 협력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제끼고 이 2개가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 주로 사용돼 아니면 완전히 다 전체 다 사용돼. 2개 다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헷갈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파트 6은 중요한 게 그 한 문장 안에 힌트가 있다기보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힌트들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음 문장을 통해서 얘가 힌트가 뭔지를 잡고 나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부터 섣부르게 찍고 가지 마실 것. 그러면 다음 문장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 리노베이팅 하는데 일단 쓰고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합니까? 관련이 돼 있는데 하이어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리모델을 하는데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remaining fund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트 5 1번에서 기억하시죠? remaining 항상 remaining이라고. 그래서 남아있는 펀드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갑니까? city의 cleaning 캠페인을 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어디다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여기다 쓰겠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B번으로 가야 주로 이쪽을 위해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쪽을 쓰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B번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에 이 특별한 이벤트가 a lot of fun입니다. 완전히 재밌을 거라고 뭔가 약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이벤트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잖아요. 그럼 동사 자리는 기본적으로 수태시를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수태시로도 걸러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수일치인데 일단 D번은 동사가 아니죠. ing 혼자 있는 건 동사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promis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가 이벤트라고 S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수일치상 탈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어차피 지금 시제상으로 현재나 과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여러분 다 미래죠. 우리가 앞으로 이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발표합니다. 뭐 해서 기쁩니다. 다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는 이렇게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현재인데요. 현재도 미래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현재도 미래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다음 주부터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미래 일이지만 현재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파트 6번은 미래 시제라고 해서 정직하게 위를 이렇게 주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미래 시제가 없다면 이렇게 현재 시제도 답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A번. 앞으로 어떻게 이벤트가 굉장히 즐거움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정말 재밌을 거예요. 약간 요 정도 뉘앙스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14번이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이거는 언제나 속어법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제껴가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A번 볼게요. 우리가 너가 같이 조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A번 괜찮을 것 같고요. B번에 너가 피킹업 트래쉬 갑자기 쓰레기를 짚는 거. 그 다음에 C번에 이 공원이 거의 100년 됐대요. 갑자기 이벤트 얘기하다가 공원이 100년 됐대요. 그 다음에 D번에 이 파크가 어떻게 방문객을 연간 3만 명씩 끌어들인대요. 갑자기 공원 소개가 나오죠. 이거는 뭐 둥글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앞에 해당하는 문장과 직접 연결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이 조인해주세요. 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단어가 조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A번이 맞겠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파트 6의 인설션 문제를 풀 때는 앞이나 뒤의 문장을 잘 살펴보시고 한 번에 답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속어법으로 여기는 핵심 내용이 앞이랑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껴가면서 풀어주셔야 여러분이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7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은 오늘 제가 더블 패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더블 패시지에서 이메일 지문과 그 다음에 뉴스레터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메일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 이메일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일단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최근에 어떻게 했다 쭉 도와주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냐면 however 이게 보이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애들이 보이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나 내가 최근에 어떻게 일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주말에 내가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늘 지문에 잘 등장하는 시간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 15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BCD를 봤을 때 그녀가 이쪽으로 이사를 했다, voluntary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읽은 부분까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6번에 봤더니 이 여자가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질문을 읽어야 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다 읽어서 15, 16을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오시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 내가 콜디네이팅을 하는데요. 펀드레이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필 요게 12월 17일 날 하루 종일 얘가 펀드레이징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런치맨크 시작이 되는데 12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12월 18일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을 빼고는 나는 다 괜찮다. 그럼 정말 딱 문제가 뭐가 나올지 딱 보이시죠? 이 시간만 제외하고 그럼 뭘 할까?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너가 어떻게 합니까? 체크인 에리어를 작년도에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올해는 좀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내가 기억을 하는데 모든 발렌티어들이 어떻게 합니까? commemorative 이거 어렵지만 그냥 메모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기념핀과 그 다음에 프리 비버리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똑같을까요? 라고 하니까 얘가 올해도 좀 줬으면 좋겠다. 뒤에 여기 내 어떻게 컬렉션에 좀 이렇게 얘를 핀을 좀 모으고 싶거든요. 라고 하니까 핀 나도 올해도 갖고 싶다. 이게 바로 요청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16번에 요청을 하는 건 부스의 장소 필요 없고 발렌티어들을 위한 기프트 이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다. 이렇게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15분도 풀 수가 있겠죠. 이분은 캘버리로 최근에 이사를 했다. 이 사람이 발렌티어를 트레이닝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past에 같이 일을 했었다. 뭘 보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단락에서 작년에 내가 스텝 요쪽에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C번 요쪽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질문을 읽으면서 예상했듯이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요거를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렇게 여기 있는 역할에 대해서 쭉 얘기한 이쪽으로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체크인 스텝부터 보시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시간이랑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체크인 부스를 하는데 8시까지 일단 합니다. 그리고 걔가 until 8시부터 해서 until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퍼레이드가 시작하는 그때까지 합니다. 라고 돼 있어서 얘는 8시에서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세션 스탠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매점,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점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1hour shi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hour shift이고 자, throughout 요 단어 되게 중요하죠? 내내라는 뜻입니다. 내내.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내내, 장소로 따지면 여기저기 이런 뜻인데요. 이때는 시간이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하는 내내 1시간 단위로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사인 포스터스 이렇게 보이죠? 그럼 사인을 붙이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on the day죠. 그날인데 언제냐면 before the event. 그래서 이벤트가 있기 바로 하루 전 그날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언제입니까? 이벤트가 지금 우리는 이 12월 18일 날 열린다고 돼 있었는데 이거는 12월 17일까지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이메일에서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12월 17일 날에는 나는 하루 종일 어떻게 바쁘겠다. 다른 업무 때문에. 그래서 12월 17일에는 못하겠고 그 다음에 12월 18일에 내가 12시 반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런치 뱅크시 있기 때문에 요때부터를 빼달라. 한마디로 12시 반 이전에는 괜찮다.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우리가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 어떻게 합니까? 12월 17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sign posters는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cleaning crew 했을 때 pick up, any trash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퍼레이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2시 반부터는 퍼레이드가 먼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 12시 반 전에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얘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시간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체크인 스텝이랑 그 다음에 컨세션 스탠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앞에서 또 뭐라고 했었죠? 단서를 줬죠. 내가 작년도에 체크인 에리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른 데 가고 싶다. 따라서 여기서도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그럼 체크인도 안 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컨세션 스탠드밖에 이 사람이 일을 할 데가 없고요. 그래서 컨세션 스탠드를 우리가 뭐라고 다시 받을 수 있냐면 얘가 셀링 리프레시먼트죠. 요게 이제 다과 뭐 요런 걸로 해서 자주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요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과 19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퍼레이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퍼레이드를 얘기한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분명히 작년도에 이 사람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된 것이 있고 여기서 지금 starting this year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작년과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답은 여기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너가 어떻게 합니까? by using 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보이죠? 새로운이 보이면 벌써 바뀌었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인업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일단 풀네임을 적고 그 다음에 컨택 인포메이션을 적어서 포지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페이지가 생겼기 때문에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정답은 여기 새롭게 되는 게 자, 커스텀이 어떻게 provide free라는 것도 아니고요. 퍼레이드 시간이 연장 이것도 모르겠고요. 새로운 이벤트 코디네이터 이것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죠. 새로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등록 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답은 D번으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그렇다면 check-in step members가요. most likely finish. 그들의 월급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오면 여기 check-in step 보이잖아요. 요거 지금 아까 했던 말 그대로죠. 퍼레이드가 시작할 때까지 요거 check-in step이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퍼레이드가 언제 시작됩니까? 지금 앞에서 10시라고 돼 있었죠. 예, 요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퍼레이드가 10시 시작을 하니까 시작할 때까지 한다? 그러면 이 스텝들은 아무래도 10시까지 일을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저랑 19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잘 틀리고 또 실수와 오답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들을 8월 10일 정기 토익을 대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8월에 11일 시험은 이 8월 달이라서 굉장히 덥고 좀 힘들고 공부하기 좀 힘든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요. 일단 여러분 이 방학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집중을 해서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답 노트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토익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왜 틀렸고 왜 답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왜 이거를 틀렸는지를 분석하면서 풀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많이 줄이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월 11일 적중특강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8월 11일 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제이미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